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마지막 저녁 오후가 다 됐는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흐렸다가 오늘은 모처럼 밝고 해가 쨍쨍 나와서 운동하기 참 좋은 날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제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오후에는 또 이번 주에 시작될 종목들, 좀 섹터들을 한번 쭉 보면서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또 반도체.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승부처이다. 승부처이다.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잘 알 수 있겠네. 그럼 뭘 투자하고 뭘 배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또 산다면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고민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지난 토요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렸는데, 결국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 시장은 마벨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다 가름을 해버렸죠. 주가가 32.42%나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팹립스 회사이다. 뭔가를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런 회사란 거죠. 그래서 미국의 키뱅크라는 그러한 IB 회사가 동사가 AI 수혜주의다. 목표가를 70달러를 제시를 했는 거죠. 지금이 65달러였는데 70달러면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목표를 70달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엔비디아의 D를 이을 AI 수혜주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동사는 시스템 칩을 설계하는 회사이다. 시스템 칩이라는 건 칩 안에다가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칩을 하나하나씩 놓지 않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칩을 만드는 것을 시스템 칩이라고 했죠. 이 단어 모르면 반도체 공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시스템 칩을 설계 전문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26일 급등을 했다. 올가 투자금융기관 키뱅크가 마벨 테크놀로지를 엔비디아를 새로운 인공지능 수혜주로 손을 꼽았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네트워킹 반도체, 무슨 반도체 중에서도 네트워킹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는 가장 최근 회계연재 총 59억 2천만 달러의 매출 중 2억 달러가 AI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처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이들은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의 AI 관련 매출이 현재 회계연도에서 4억 달러로 2배로 증가할 것이며 올해까지 2배 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다음 회계연도는 8억 달러로 또 2배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 전체 59억 60억 달러에서 이제 10억 달러까지 올라오면 20%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마존을 비롯한 고객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네트워킹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이야기를 했죠. 어디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반도체. 네트워크는 정보와 정보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와 다른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장비를 이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킹 반도체이다. 이 반도체를 만든 회사가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다. 엔비디아 다음으로 차기의 AI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IB들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벨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미국 회사이고 1995년에 상장돼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지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이다. 그런데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회사인데 그이는 통신 장비 쪽 아식스, 그러니까 이 ASIC는 주문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반도체가 범용, 우리 D램처럼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 표준화되어 반도체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ASIC이라고 하죠. ASIC 주문형으로 그 회사나 주문자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주문자형 반도체. 이쪽이 이제 고가인 거죠. 예, 이러한 반도체 두 개 업체인데, 동사는 통신 장비 쪽, 어느 쪽? 통신 장비 쪽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업체이다. 이 통신 장비 쪽 주문형 반도체 가장 유명한 회사,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브로드컴이 가장 유명하죠.
대부분 통신장비 업체들이 브로드컴에서 위탁 생산하여서 주문용 반도체를 만들고 해당 주문용 반도체를 라우터나 스위칭 장비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이름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뭘 하는 회사인지 몰랐지만 통신 장비 쪽 주문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보면 컴퓨터 관련된 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시큐리티 솔루션, 네트워킹, 뭐 코이어런트, DSP, 이더넷 컨트롤러, 이더넷 PHYS, 이더넷 스위치, 뭐 이더넷 관련된 것들, 또 스토리지, 이런 것들만, 이더넷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 고유한 매체의 접근 제어 주소를 가지고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거리 통신망을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더넷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단어와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근거리 통신망이다. 이 통신망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동사이다. 오토모티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동사의 중요한 반도체의 생산품 중에 하나가 오토모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서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로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데이터가 잼이 걸리지 않고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 저장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봐주고,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주문형 반도체 ASIC을 만드는 회사이다.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면은 첫째 Q는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Q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P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데 현재 AI 시장이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Q가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게 GPU의 대장의 엔비디아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더넷이라는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동사의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오토모티브 드라이빙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또 외부 자동차라든지 빅데이터와 연결해주고, 다음에 데이터 통신망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 회사, 주문형 반도체 팹립스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자회사 중에 굉장히 유능한 이노비움이라는 회사가 있죠. 세계적으로 통신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2011년 8월에 1.1억 달러 인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통신반도체 시장에 나선 회사가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4.72% 상승하며 193달러에 끝나며 아주 박스권 상당 200달러를 향해서 가죠. 네, 전형적으로 160달러에 서서 20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강력히, 제가 2차 전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고점을 상단으로 놓고 박스권 하단을 잘 잡은 다음에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1년에 한 두세 번만 해도 충분히 50%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말고 2차 전지를 가지고 박스권 트레이딩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엔비디아는 2.54%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389달러, 곧 400달러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TSMC가 12% 올랐다는 게 큰 충격이었죠. 네, 저는 오히려 토요일 날 마벨 테크놀로지와 TSMC가 올랐다, TSMC가 이제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나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조 8천억을 샀죠. 지난 일주일간 1.4조를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3조 8천, 한 주 만에 1.4조를 샀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죠. 네, 코스닥은 1개월간 마이너스 8,696억을 매도를 했고, 지난 한 달 일주일간은 141억 매도가 많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한번 봅시다. 코스피가 15.8배, 15.5배를 넘어섰는데 15.2배까지 좀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들이 좀 빠지면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조정이 살짝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18.9배로 더 올라갔고, 유럽은 이제 1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일본도 18.5배, 중국 12배, 인도 20배,
결국은 중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 측면은 중국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에 들린 소식이 바이든과 메카시가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다. 최종 타결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다 강경파들이 각각 당에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국가 채무 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27일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촉구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년간.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의 예산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와 관련돼서 노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고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이 규정이 없다고 전해졌다. 특히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 스탬프, 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도 강화를 시키자는 공화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도에 잠정 타결을 한 걸 보여집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 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 4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4경 2천억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메카시 의장이 좋은 말을 했죠.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변수에서 상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해서 31.38조 달러. 그렇죠. 2020년에 30.9조 달러였는데 약 1조 달러 정도를 더 늘려놓은 거죠. 그렇죠? 네. 조 바이든과 서로 협상을 했는데 2024년에는 지출을 동결한다.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이 부과가 되고 있다.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은 1% 증액만 허용을 하고 있다. 푸드 시스템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를 공화당 쪽이 요구해서 관철을 시킨 것 같아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환수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을 서로 합의를 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또 부정적인 요인도 또 시장에 나타났죠. PC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뭔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하루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금요일장 시장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증가는 물론 예상했던 0.4보다 크게 개선된 0.8%로 발표돼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와, 개인 소비 지출이 MOM으로 0.8%나 높게 나온 거죠. 시장 예상이 0.4였는데 2배가량 높게 나온 거죠. 특히 서비스 부분이 0.75%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내구재 주문이 1.62% 증가하며 이를 주도를 했다. 와, 개인 소비 지출이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축률이 4.5%였던 거를 밤에서 4.1% 낮아져 저축을 줄여 소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즉, 저축을 줄였다는 것은 고용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문제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PC 가격 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해 1%나 지난달에 0.1%가 나타났고 예상을 0.3%를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0.4%가 상승하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YOY는 4.2에서 4.4로 상승을 했죠. 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한
0.4%로 발표돼 전년 대비 4.6에서 4.7로 상승해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 6월 금리 인상 확률을 일주일 전에 17.4였는데 이제는 62.4%로 크게 올랐다는 것도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6월 달에 금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올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패드워치에 녹여있는, 전망 자료에 녹여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9.2로 발표돼 시장에 예상됐던 58.0, 또 잠정시 57.7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물가를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6은 물론 잠정지 4.5에서 4.2로 크게 하향은 조정은 됐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나름대로 하향한 모습을 보였네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에서 3.1% 상승했으나 이 또한 잠정치인 3.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 결과로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 주고 약 주고 현상이 나타난 거죠. BC 가격지수는 오르고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뭔가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티키타카가 계속되는 거죠. 오히려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6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참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단순하게 귀결이 될 수 있는데 6월에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엄청 올랐다고 엄청 올랐다가 앞에서 이야기 17.4에서 64.1로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시장을 또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장에서 가장 큰 하도로 그리고 가장 많은 단어로 들을 확률이 많은 단어가 반도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단어였는데 이제는 반도체, 또 반도체란 단어가 우리들의 귀에 지속적으로 맴돌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반기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반등의 변곡점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게 3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반도체 업황은 분명하게 반등 중에 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한 수요 반등의 바텀업 데이터는 아직 확인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반도체 업황은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업황 판단의 중요한 상대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다. 상대 수요라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를 말하는 거죠. 4월 제조 PMI 지수가 47.1을 보면 과거 역사적 하단 평균 기간에 이미 근접을 하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이익과 연동돼서 반도체 지수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추가적인 반도체 수요 하락은 제한적이며 현재 수준에서 플랫하게 움직일 수요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락이 멈추고 플랫하게만 움직여도 시장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처럼 수요 하락이 멈춘 상황에서 생산업체들의 감소한 효과는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대 수요는 1분기 87.8%, 2분기 93.5로 회복 중에 있다. 수요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죠. 저점 평균이 90에서 91이니까 거의 저점에 와 있는 거고 고점은 107이니까 이제 고점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3Q에는 99%, 4Q에는 105%로 수요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상대 수요라는 것이 공급 대비 수요의 모습을 내는데 공급이 대비 수요가 87.8에서 수요가 93.5까지 서서히 회복이 되고 3Q는 99, 거의 수요와 공급이
다이다이로 거의 똑같이는 쌤쌤하는 구간 3분기, 4분기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5% 증가하는 105%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숫자적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DDR5로 방향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 실적이 2023년 1분기가 저점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블렌디드 ASP, 평균 판가, 반도체 판가가 반등을 하는 기간이 2023년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ASP가 반등할 것이다. 생산업체들의 공격적인 판매 기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DDR4 위주 제품 밀어내기는 3분기 판매 공백, 재고의 일시적인 감소 증가를 만들 수 있는 조삼모사일 수는 있다. 하지만 AS 측면에서는 하락폭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도 있다. 그럼에도 우려와 다른 흐름을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싶다. 첫 번째는 재고의 일시적인 감소 후 증가는 DDR4의 현물가 반등이 박스권 조정을 거치는 느린 우상향 흐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2분기를 시작으로 생산업체들의 ASP 평균 판매 가격 하락폭은 둔화될 수 있다. 배경은 단가가 높은 DDR5가 이제 5%에서 10%인데 이 부분 20%까지 들어오면서 판매는 그렇게 늘지 않지만 Q는 가격이 비싼 DDR5가 DDR4를 잠식해서 들어오면서 ASP가 상승할 가능성, 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서버 고객사들의 DDR5 전환 흐름이 확실히 확연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DDR5가 전체 DRAM 업체들의 판매량이 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10%를 넘어서면서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23년 생산업체들의 DRAM 내 DDR5 생산 비중은 15에서 20%로 추정이 되고 있다. 지금 5에서 10이니까 더 10% 정도 2배로 증가할 가능성,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축소 및 수율 이슈를 감안시 24년 공급 쇼티지 우려로 고객사들은 선제적인 재고 축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축소 및 수율 이슈를 감안시 24년 공급 쇼티지 우려로 고객사들은 선제적으로 재고 축적을 지속할 것이다. 블렌디드 ASP, 블렌디드라는 것은 DDR4와 5를 섞는 평균 판가, 반도체 가격 평균 판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며 2분기 하락폭 축소 및 3분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또 열광하는 이유는 이번 사이클의 경기 바닥은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4분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반기가 갈수록 경기 바닥에 근접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밀어내기에 따른 판매 공백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투자자라면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반등의 시기가 곧 온다. 이럴 때 이미 늦는 거죠. 감으로 들어갔다가 숫자로 확인해서 그게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숫자가 최고 고점을 칠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투자 전략인데 ASP 평균 제품 가격 하락폭 둔화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럴 때 사면 너무 늦죠. 미리 사둬야 된다는 거죠. 공급 축소 효과 확대에 따른 상대 수요 개선과 DDR5 효과에 따른 2분기 평균 판매가 하락세 둔화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텀업 데이터이다. 2분기 생산업체들의 DRAM ASP 가격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 추정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간 전망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8인데 이거보다는 더 줄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바뀔 때가 중요한 거죠. 만일 2분기 시장이 기대하는 평균 판매가 하락폭 둔화세 및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사이클 반등에 대한 주가의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중 확대 의견과 더불어 SK 하이닉스를 가장 국내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이제 급속히 시장의 시각은 부츠한드 협상 이후로 시각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그리고 하반기 먹고 살만한 종목 찾기로 이동이 빠르게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오히려 이익 실현 물량이 일찍 단기간으로 쏟아질 가능성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반도체의 바닥 탈출의 핵심이 이제 막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초창기란 거죠. AI 관련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부와 숨은 진주 찾기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와 마벨 테크놀로지가 증명하기 시작한 AI 산업의 성장은 이제 초기 단계로 향후 8월 여름 막판까지 시장을 먹여 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한 가지 리스크는 CPI 하락 속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불안의 벽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나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편안할 때는 팔아야 되죠. 오히려 이렇게 뭔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의 벽이 있을 때에 주가는 상승한다는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자본주의 생명력은 늘 존재하는 불안의 벽을 타고 넘어간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며 불안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오히려 긴장감과 조심성이 떨어지며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봐야 한다.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두고 2차 전지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 한두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전략 정도가 가장 큰 투자 핵심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도체에 집중해 승부를 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한다. 저희 카페로 오시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머리 아프고 망설이는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기에 뭔가 새롭게 투자 추천 종목, 시장에 빠른 대응을 하면서 그 많은 반도체라든지 시장 테마 중에서 쫓아가야 할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뭔가 막 고민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반도체 잊지 마시고 투자 포트폴리오 잘 잡고 여러분들의 좋은 대박이 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